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 배신자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배신자를 혐오한다는 글을 올렸을 때 언론들은 일제히 이거는 윤석열과 최재형을 겨냥한 글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미애니 등등 송영길이나 늘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윤석열과 최재형을 배신자에 비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이 보수 야당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국가를 위해서 봉헌해야지 무슨 인간에 대한 배신 운운하느냐, 지금이 조선시대 왕조시대냐 봉건시대냐, 이렇게 되받아 쳤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과 비슷한 논리로 윤석열과 최재형을 배신자로 비판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은 이 글에서 윤석열 최재형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언론은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윤석열 비판한 거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직접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홍준표 의원이 배신자 운운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윤석열은 국방포럼,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초대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도 오늘 본인의 청년에 대한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란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배신자란 말에 굉장히 열낸 해명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최재형이 아니라 홍준표가 노린 사람은 유승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워낙 고단수니까. 그런데 오늘 반응을 보면 윤석열, 최재형은 별로 신경도 안 쓴다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이 발끈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오늘 아주 잘근잘근 배신자를 씹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측근들의 배신에 대한 그런 과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홍준표 의원의 측근, 최측근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경남지사 때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장제원, 윤환홍 다 홍준표 대표 시절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건지 오늘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센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구 지역 언론 내일신문이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유승민 대구 찾은 날 홍준표 배신자 혐오,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누구를 노렸을까? 정답은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겨냥한 이런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혐오하는 부류는 배신자들이다. 한번 배신해본 사람은 언제나 또 배신한다. 자, 그러자 언론들은 이 말이 윤석열, 최재형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아니냐. 그런데 이 배신자 프레임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준 유승민의 행보에 박근혜 비서실장을 지낸 당신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두고 혹해서 바람 앞 수양버들처럼 흔들리며 믿음을 배신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모렴치다. 배신은 배신을 낳고 종국에 가서는 파멸을 부른다. 자, 눈앞의 작은 이익을 두고 혹해서 바람 앞 수양버들처럼 흔들리며 믿음을 배신한다.
용서하기 어려운 모렴치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싸운 것을 다 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키는 대로 조국 전 장관 수사도 하지 않고 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앞으로 탄탄대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행동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떻습니까? 자,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이게 눈앞의 작은 이익을 두고 혹해서 바람 앞 수양버들처럼 흔들리며 믿음을 배신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홍준표 의원이 무슨 이유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배신자 프레임을 경쟁자에게 씌우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좀 비판을 받는 겁니다. 좀 대범하게 나가지 꼭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무튼 세게 썼습니다. 또 홍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제가 베푼 온갖 호의를 저버리고 공천을 받고자 배신하고 가버렸던 사람은 그 지방선거에서 경남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낙선하고 낭인이 돼 지금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다. 아마도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정권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측근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또 짓밟습니까? 그를 통해서. 지금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힘든 사람인데. 자,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누구든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면 한국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진돗개도 평생 주인을 잊지 않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처신했어야 되겠느냐. 부여에 있는 JP 묘소 참배를 하며 평생 박정희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던 여유와 낭만의 정치인 JP를 추모한다. 자,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과연 JP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충성을 했습니까? 요소요소마다 부딪혔습니다. 아무튼 홍준표 의원이 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이 나오고 난 뒤에 당혹한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오늘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고 구속시킨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TK란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이 자리에서 윤 후보나 홍 후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배신자다. 정치를 22년째 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제 양심과 소신에 어긋남 없이 살아왔다. 과연 누가 배신을 했느냐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구 경북의 현명한 시도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배신자라는 단어에 정말 상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걸 저도 이해합니다. 유승민에게 올려진 이 배신자 프레임은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저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한 대구 경북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인으로 정치를 해왔다. 한 번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바른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새누리당을 추스르는 데 힘썼으면 어땠을까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하고 당이 풍비박산난 상태였는데 전 어떻게든 당에 남아 개혁을 하고 싶었다. 당 지도부를 교체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하자고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의 절반 이상 다수 세력이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에 홍준표도 포함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탈당하고 제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전 끝까지 남아서 당을 개혁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과 최재형에게 더 쉬운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을 홍준표 의원이 또 쓰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반대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자기가 잘났다는 걸 통해서 지지율을 올려야지 이렇게 자꾸만 상대방을 끌는 오히려 이번 홍준표 의원의 그런 피해자가 유승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승민과 홍준표 그동안은 동맹관계 비슷하게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제 대통령 경선이 시작되면서
둘 사이도 한번 붙을 것 같습니다. 2위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